가장 중요한 게 지금 주가가 본격적으로 막 많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공략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아, 나는 모르겠어 하고 그냥 집어넣어 버렸는데 조정이 나와버리면 이 손실을 또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저가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삼천당 제약 녹화해 볼 겁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HLB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달아서 FDA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인기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가 분위기가 좋은 가장 큰 이유가 증시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 주도주가 없는 틈을 타서 이슈들이 나오니까 이제 개인들 수급이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힘을 좀 받아서 삼천당 제약은 개인적인 이슈가 돼 있었죠. 주가를 정말 많이 올렸는데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아직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차익을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 좀 빠지고 있는데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 나오는 타이밍인가 라면서 걱정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 바닥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매수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은요,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은 보유해도 되고 매수 안 한 사람들은 매수해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내용을 좀 많이 봐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삼천당 제약 주가가 살짝 꺾일랑 말랑 하고 있죠. 이 타이밍 잡아서 조정 나올 때 저가 공략 어디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다 드려볼 거고요. 최종적으로 주주분들,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설명들 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주가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비만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만치료제. 지갑 살찌우는 비만약 아직 한 발 남았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비만 치료제 하기 전에 삼천당 제약의 주요 매출원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분야의 약품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탄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아일리아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를 시도를 했다가 여기서 잠깐 잠잠해지니까 이 다음에 뭐가 나왔다? 비만약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이 주가 관리 정말 잘하는 기업이에요. 주가 관리를 잘하는 기업이다. 이 주가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은 보통은 대부분은요, 주주들에게 수익으로서 환원을 시키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주 관리에도 탁월하고 기업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히 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사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비만 치료제 열풍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올해 150억 달러에서 약 6년 후인 2030년에는 770억 달러까지 5배, 500% 넘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대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 치료제 시장은 암 분야라던가 아니면은 관절염 분야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암 분야, 관절염 분야 둘 다 지금 히트를 쳤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LB의 암 분야, FDA 암 분야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뭐 한번 유예가 돼갖고 땅땅 하한가를 맞았지만 금세 다시 회복을 해버린 모습. 그만큼 이 타이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비만 치료제는 사실은 우리가 암이나 아니면 관절염, 관절 질환들, 파킨슨병 이런 병들처럼 정말 아이고 아파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사람이 죽네사네 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 인류의 30% 이상이 지금 비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비만도 이제는 뭐로 인정을 받고 있다? 질병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좀 경계가 애매한 게요. 암은 100% 질병, 병이고요. 이 관절이나 파킨슨병 같이 우리가 특수질병이라 부르는 것들도 당연히 질병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만은요, 질병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뭘로 인정을 받고 있다? 헬스케어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제약 분야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질병 치료, 하나는 헬스케어로 볼 수 있어요. 헬스케어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질병을 받아서 죽는 사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질 자체라던가 아니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비만이라는 것은 이 중간에 껴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비만을 예방할 사람들, 비만이 심한 사람들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이 치료제 규모가,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이 이거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시키고 만약에라도 FDA까지 가서 미국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인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데 지금 이 시장 규모가요, 이 한계치까지 올라왔다가 아니라 아직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500%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최소 5년 동안은 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의 기업 가치나 비전 같은 경우에도 최소로 잡았을 때 5년이라는 유예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기업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차례 상승을 크게 만들어냈고요, 잠깐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또 상승을 하고 마찬가지로 또 조정을 보이고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순서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업종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HLB 쪽에서도 FDA 실패라고 기자들이 엄청나게 떠들었지만 정작 FDA 미팅을 해보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재승인은 적극 권장한다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 K바이오에 대한 인기와 효력 자체가 정말 인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가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노를 좀 저어놔야 수익을 좀 챙겨나고 포트에 다른 손실적인 종목들을 정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삼천당 제약은 또 한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바로 자금력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금력을. 자, 이것도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R&D 기대감 때문인데 이를 위해서 지금 714억 원짜리 실탄을 넣었다는 거예요. R&D가 뭡니까? 연구개발이죠. 유동성 확보로 R&D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면서 이걸 뭐로 충당한다? 이 714억 원으로 출발한다. 이게 뭐다? 이 지금까지 삼천당 제약의 주가를 올렸던 이 비만 치료제라든가 아일리아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R&D를 돌려주면서 새로운 분야로 다시 한번 진출을 하게 되겠다. 근데 아일리아나 이 비만 치료제처럼 이 새로운 R&D 역시나 좋은 내용을 보여준다면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요, 현재 기업 가치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삼천당 제약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주 관리, 주주에게 환원시킬 줄 알고 주가 관리 잘하고 기업 가치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노련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다수의 제약바이오가 우리에게 인식이 안 좋은 이유는요, 반짝하고 죽어버리는 흐름이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삼천당 제약처럼 노련한 기업들은요, 반짝했을 때 죽기 전에 먼저 손을 쓰는 그런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삼천당 제약을 보유해도 괜찮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주가가 본격적으로 막 많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공략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아, 나는 모르겠어 하고 그냥 집어넣어 버렸는데 조정이 나와버리면 이 손실을 또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저가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물어볼게요. 이 저가랑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이 삼천당 제약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매수하지 않은 분들께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맞을까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장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저가랑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주주분들께 설명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영상에서 이 주주분들과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자,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주분들은 모두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3000당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만 이 주주분들이라고 판단하고요. 이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영상을 보시던 즉시 바로 문자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주분들께 설명드린 이후에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께도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저가랑 목표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제약주에서 나오는 조정은 생각보다 크게 그리고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변수를 그대로 이겨내면서 수익으로 끌고 갈 만한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이거 알려드려 봐야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슈들을 포함한 새로운 이슈들이나 저가 목표가 도달했을 때 알려드리는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은 문자를 남기심과 동시에 알려드리는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이 변수들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이슈들을 빨리빨리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매수를 안 하신 분들,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거 못하게 해드리면 되게 섭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를 기다리더라도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들어와서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으니까요.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급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채팅방에 입장하는 거 도와드려서 충분히 이 내용들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주분들,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모두 영상 보다가 바로 문자를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팅방까지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흐름도 좋고 이슈 좋고 저가 목표가도 보니까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다 괜찮은데, 중요한 게 주식은 99%가 올라도 1%의 하락 확률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3천당 제약으로 손실 보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3천당 제약으로 손실 볼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 아까 채팅방에 입장하는 것부터 지금 내용들까지 모두 100% 무료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천당 제약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다른 종목을 같이 잡아줘서 양대 전략으로 3천당 제약의 손실을 봐도 이걸로 수익을 봐서 손실을 없애주고, 수익을 보게 된다면 같이 수익을 봐서 수익을 뻥튀기 시켜주는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부터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테마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주분들이건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건 어떤 분들이건 상관없이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간략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 전략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노동산업 위주였던 3차 산업에서 4차 플러스 5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업, 화학산업, 자동차, 농업, 운송업, 서비스업, 철강 등등 우리가 진짜 몸을 힘들게 움직여서 월급을 받아내는 산업, 이게 바로 3차 산업 이전의 산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몸 힘들게 움직여서 돈 버는 사람, 그중에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회장들 보면 뭐 이재용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회장들을 보면 이 사람들 물론 바쁩니다.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 만나는 일. 직접 가서 반도체 공정 가서 손으로 쪼이고 뭐 보고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몸 쓰는 거에서 머리 쓰는 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몸 쓰는 것도 대신해줄 로봇이 생겼고, 머리 쓰는 것도 대신해줄 뭐가 생겼어요? AI가 생겼다 이겁니다. AI.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 플러스 이후에 5차부터의 모든 산업들을 지식산업이라고 합니다. 몸을 힘들게 움직여서 일하는 노동산업이 아니라 머리 잘 쓰면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AI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쪽으로 대부분의 수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자동차, 서비스업, 철강 특히나 그렇죠.
농업, 운송업도 계속 올라갔었고 화학 플러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 말해봐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할 수 있는 산업들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플러스 제조, 반도체 같은 것도 끼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겁니다. 외국에서부터, 특히나 미국에서부터 이 지식 산업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뤄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들을 볼 때 이전에 3차 산업에 집중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4차 산업, 즉 어떤 기업의 머리가 더 좋느냐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연선 관련주, 데이터 관련주, 하이테크 기술력 보유한 관련주들, 자동화 관련주, IT 관련주, 정보 관련주, 그 다음에 핵심 AI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식 투자금의 90% 이상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애초에 제조, 건설, 유통, 운송, 금융은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수급을 항상 받아놓고 있는 핵심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제조 중에서도 AI 제조, 그리고 코스닥 IT 중에서도 AI 데이터 관련으로 수급이 90% 어마어마한 수치가 지금 이동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지금처럼 증시가 빠졌다 올랐다, 어떤 이유에서든 중동에 전쟁이 났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런 문제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근데 문제점이 한 게 있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수급을 이렇게 받아오고 있는데, 자, AI 전력 부족 얘기 들어보셨죠? AI 반도체 들어보셨죠? HBM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부가산업 쪽으로 지금 수급이 90%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수급이? 개미들의 수급이 90%가 이동을 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 누구도 AI 자체 개발 산업에는 관심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 놨던 AI 인프라만 활용하더라도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만들어둔 AI 플랫폼만을 쓰는데 반도체 스펙이 딸리는 반도체 개발해야 된다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AI 전력 부족 사태가 해결이 되면 이제부터는 가장 많이 부각받는 것이 뭐다? 더 질 좋은 AI, 더 인간의 뇌와 혹은 그 이상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AI, 그 기술을 쓰고 있는 게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점, 외국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요, AI 개발 산업 쪽으로 수급을 집중해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100억, 1000억씩 넣어버리면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 개미들에게 알려지겠죠? 개미들이 이를 알게 되면 주식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잡고 싶어 할 거고, 주가는 무거워지고 더 올라가기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은 극소량씩 꾸준히 장기간 동안 자금을 밀어넣고 있고, 우린 이것을 매집이라 부르기로 했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이의 근거는 AI 개발 산업 쪽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부에서 초거대 AI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태클 걸 수 있습니다. 챗 GPT 이미 떴고요, 초거대 AI 내용도 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챗 GPT는 자금이, 국가 자금이 들어갔죠. 근데 초거대 AI 3,900억 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애초에 정부에서 얘기했던 초거대 AI 아직 돈을 안 넣었던 이유, 26년도까지 완성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 AI 유니콘 기업, AI 유니콘 뭡니까? AI 집중 산업으로 매출이 1조 원 넘기는 공룡 기업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공룡 기업 만들어내고요, 추가적으로 정부 자체 매출만 연에 2조 원씩,
꾸준히 쌓아나갈 수 있게 되겠다. 이게 얼마나 크느냐? 우리나라 GDP 생각하면 생각보다 작아 보이죠? 미국 같은 경우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작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란 말씀드렸죠? 4차부터 5차 산업은 노동, 몸을 움직이는 산업이라 말했습니까? 아니죠. 지식입니다. 지식. 가만히 앉아서, 몸은 가만히 앉아서 나의 아이디어만으로 매해 2조 원씩 굴러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 투자를 이것보다 더 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일반 반도체, 일반 조선업, 2차 전지, 배터리,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들로 봤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침체입니다. 셋 다 지금 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도체만 AI 관련해서 조금 살아나려고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지금 당장에 가망이 없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내용들 말고 한 번 투자해서 꾸준히 2조 원씩 벌어들이는 방향으로 이 지출이나 수입 문제를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기정통부 개보위에서 초거대 AI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 AI 기술의 데이터 한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쪽으로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진 전략 보면 초거대 AI 전부 다 초거대 AI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AI 관련주로 잡으면 안 되고 지금 수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개미들이 많이 끼어버린 AI 부가 산업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뭘 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 초거대 AI 관련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I 반도체들보다 데이터 연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산 속도가 빠르니 쌓이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능력도 충분히 뛰어나야 될 거고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뉴로모픽, 인간의 뇌와 가장 흡사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3,900억 원 지원까지 받는다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미국 엔비디아 글로벌 AI 공룡 기업입니다. 공식 협력사로서 영위를 하고 있고 삼성, SK,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이 내용을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중심으로 하루에 50억 원 이하로 소량씩 꾸준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 제 예상에 목표 수익률 최소 50에서 70% 정도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던 개별적인 종목들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이 정도로 굵직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수한 게 아니라면 그 종목들의 방향성이 좋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럴수록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글로벌, 특히나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많이 쏟아놓고 있는 이 AI 산업 자체에 집중해서 이 종목을 잡고 가져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게 되시리라 예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관심이 있으시고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폭등주의 목표가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즉시 목표가와 대응 전략 그리고 진입 타점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채널 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시게 된다면 이 종목을 알고 있던 기존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어떻게든 알아낸 개미들의 자금이 쌓여가서 여러분들은 저점에서의 매수가 절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진입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를 보내셔야 다른 개미들이 알지 못하게 주가가 무거워지지 못하게 막아놓고 여러분들이 최저가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 강력하게 말씀드려 보면서 이 종목 목표가와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삼천당 제약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가, 목표가, 그리고 이 전략 방안들까지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있다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삼천당 제약으로 수익을 보는 데까지 매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 이 모든 것들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된다. 문자 남기신 분들은 100%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다까지 설명을 드려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